강 변호사입니다. 네, 강 변호사님 혹시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물론 잘 알고 있죠. 저희가 공공기관 자문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제 몇 년째를 맡고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뭐 구체적인 예시까지도 잘 알고 있고 정확한 명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 청렴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와 같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자윤리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드릴 이해충돌방지법 어떤 내용으로 대략 규정되고 있나요?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대략적으로 공직자에게 신고 또는 어떤 내역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 공직자의 행동 중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이해충돌방지법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주로 알아야 되는 개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 제2조에서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의 중에 두 가지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직무 관련자라는 개념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또는 이와 직접적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 또는 소속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개인이나 법인 단체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개념으로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공직자 또는 공직자 가족 혹은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이 대리 업무나 고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네, 아주 다소 애매할 수 있는 개념들인데 간단하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관련 공직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에게 5가지 정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인 경우에 신고할 의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 이 소속된 공직자 또는 공직자 가족이 그 해당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 고위공직자 등이 그 직위에 임용되기 3년 이내에 민간 업무 활동을 한 경우에 그 내역을 제출할 의무, 공직자 자신 또는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와 금전대여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신고할 의무,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핵심되는 의무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부동산 개발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LH 사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한하거나 또는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가지 정도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공직자가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직무 관련된 정보나 지식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나 채용 담당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나 계약을 담당하는 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로 하여금 공공기관이 소유한 물품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직무상의 비밀이나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또는 범죄 행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다양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지되고 있는 행위를 만약에 위반했다. 그러면 그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어떤 범위의 처벌까지도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적으로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은 일단 그 공직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벌칙 규정을 당연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한 공직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관련 법령에서 그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또 관련 법령에 따라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 규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어느 공직자의 행위를 뭐 보거나 듣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 네, 우선은 그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그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고,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실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신고자에게 보상 또는 보호조치 관련된 규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보상이나 보호조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행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개념이나 의무, 처벌 규정 같은 것을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제정을 하려고는 했으나 아마 모든 법이 그렇듯이 조금 애매하거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구체화돼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실효적인 어떤 규정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모두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렴을 위한 법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외에도 많은데, 이 모든 관련 법들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